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죠. 아이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분의 글도 있고 IB 기본 개념 자료, 또 철학 칼럼까지 다양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아이비가 과연 우리 교육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외국 교육 과정 들여오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고 또 아이비가 우리 한국 교육에 던지는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이비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그냥 시험 방식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는 아니죠. 네, 그렇죠. 단순히 지식 암기 위주, 그러니까 집어넣는 교육하고는 확실히 좀 결이 다릅니다. 아, 그럼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핵심은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지식을 다루는 힘, 뭐랄까 그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기르는 꺼내는 교육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꺼내는 교육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이라든지 개념 기반 커리큘럼, 그리고 과정 중심의 서술형 평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 탐구 수업이나 서술형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존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보자면 IB 초등 과정인 PIP에서는요. 학습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지식 습득만 하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전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네네. 인간상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식의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넘나들면서 탐구하게 만들어요. 아,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과목에서 다루는 방식이군요. 네, 맞아요. 가령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기라는 주제가 있다면 이걸 과학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또 언어 시간에도 배우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인 거죠. 확실히 그냥 정답 찾기에만 몰두하는 우리 교육 현실과는 좀 대비가 되네요. 사실 한국 수능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들도 평균 50점대였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정답 맞히기 능력만 측정하는 시험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게 과연 교육의 본질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심지어 고등학생 80%가 학군을 사활을 건 전장으로 기억한다니 이건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 때문에 아이비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생각이나 잠재력을 좀 존중해주고 토론이나 탐구를 중시하는 아이비 방식의 매력을 느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그 다양한 생각을 가치 있게 봐준다는 거, 이게 큰 장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지점이 바로 교사의 역할 변화예요. 아, 교사요? 네. 아이비는 교사를 단순히 지식 전달자로만 보지 않고요. 학생하고 같이 배우고 탐구하는 평생학습자이자 탐구의 동반자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군요. 그렇죠. 이게 교사의 어떤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존중하고 또 키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가 탐구의 주체가 되어야 학생들의 탐구력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어떤 점들이 가장 큰 장벽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교사 문화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문화요? 네. 여전히 교사의 자율성은 좀 부족하고 행정안부 부담은 너무 크고 또 같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의 교사들은 탐구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탐구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평가 방식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 평가. 네. 객관식 시험만이 공정하다 이런 인식이 워낙 뿌리 깊잖아요. 그래서 교사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서술형 평가는 좀 불공정하다 이런 우려가 항상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큰 걸림돌이죠. 2018년에 대입 공론화했을 때도 많은 시민분들이 정시 확대를 선호했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공정성 때문에요. 그렇죠. 채점의 공정성, 페어니스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정작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타당성, 밸리디티는 좀 놓치게 되는 그런 딜레마인 거죠. 예를 들면 협업 능력이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같은 거요. 이런 번 객관식 시험으로 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IB식 평가는 바로 이런 역량들을 좀 더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시스템의 제약도 무시 못하겠죠. 아이비가 요구하는 그런 깊이 있는 수업 설계나 평가는 현재 그 빽빽한 수업 시수, 또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벅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은 잡아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비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잘 구현할 것인가, 이 점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 철학이다. 네.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시선,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이걸 회복하는 게 핵심이죠. 특히 AI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 협력, 성찰,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이 더 중요해질 텐데 바로 이런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교사들이 쓰는 언어가 좀 바뀌고 수업에 질문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학생이 그냥 지식을 달달 외우는 걸 넘어서서 자기 삶과 연결된 어떤 맥락 있는 학습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이비 교육을 둘러싼 여러 기대와 또 현실적인 과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학생 중심의 탐구 교육이라는 그 매력적인 철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문화와 시스템이라는 그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려면 아직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특히 객관식은 공정이라는 그 고정관념,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변화라는 게 단순히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신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롱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독일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아비투어 문제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로 준비시켜주고 있는가?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